녹화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코노미스트에 이게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가장 세계에서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중국 해군, 미국 해군 이렇게 딱 돼 있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첫 줄부터 날 빡치게 했어. 뭔지 했다고요. The test of the first-rate intelligence wrote 피처제랄드죠. F 스코트 피처제랄드 은지야 고마워. is the ability to hold two opposing ideas in mind and at the same time and still retain the ability to function. 어우씨, 이거 해석되세요, 여러분? 그거죠. 그러니까 피처제랄드의 말에 따르면 첫째 등급의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지능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나 두 개의 상반된 생각을 마음에 안고서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아이디어를 마음에 품고서 여전히 ability to function 가능하게 작동 가능하게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제가 번역가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이걸 완전히 우리말로 바꾼다면 이거죠. 상반된 생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게 1등급의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피처제랄드가. 그래서 내가 또 이게 궁금하잖아. 피처제랄드가 어디서 죽어라고 그거 한 거야? 라고 어느 작품에서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아니 이 피처제랄드가 설마 국제정치 학자 따로 있나? 소설가 말고? 그래서 찾았더니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구냐면 이겁니다. 더 크랙업. 무너지다라는 정도의 거겠죠. 크랙업이라는 피처제랄드의 단편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단편을 샀지. 그래서 사가지고 1931년 11월 Echoes of the Jazz Age에서 재즈 시대의 뭐 반향 뭐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서문인데 오늘의 제가 읽을 단편서는 이렇게 해서 오늘 피처제럴드의 크랙업이라는 단편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어.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이 번져나가서 저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구상하는 놈입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됐고 그럼 두 상반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대만을 둘러싼 이 동북아를 둘러싼 이 모호성이 뭐냐면 여러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해. 그럼 미국 하나의 원칙 중국 원칙 인정할게. 자 대만아 하나의 중국 인정해 너희도? 안 그러면 얘네가 너희 쳐들어간대. 우리도 그래 마음속에 하나의 중국은 통일국가 통일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그래 그러면 야 쳐들어가지 않기? 응. 사실상 두 개인데 하나인 원칙은 하나인데 사실상 두 개. 정부가 두 개니까 이거를 운영해 온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 피처제랄드의 얘기에서 최고의 그거는 두 가지 상반되는 거를 조율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지적 능력이다라는 게 저기서 등장하는 게 그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게 앰비규어티한 거죠. 애매한 겁니다. 응? 애매한 거. 자, 그러니까 지금요 동북아에서는요 여러분 몇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한반도 비핵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이 한반도에서도 보세요.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합의하고 사인을 했어. 그리고 미국이 전술핵을 다 빼갔다고. 근데 북한은 핵을 만들었어.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인데 북한은 핵을 계속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미국은 봉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은 풀어줘. 그러면 미국은 핵 없애. 풀어줘. 핵 없애. 우리 핵이 너 쏠 거다. 죽을래? 이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 원칙은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 원칙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뭉개고 오다가 이 앰비규어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그건 거예요. 미국이 입장에서는 가장 뭐냐면 디터런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디터런스를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이걸 지금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건요 택도 없는 얘기였거든요. 옛날에 F-16으로도 막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잠깐만 중국이 5년 사이에 배를 90척 잠수함하고 해서 90척이라고 그래요.
지금 진수시킨 것까지 하면 100척은 정확히는 90척이라고 합니다. 100척은 이제 발주까지 한 것까지 하면 5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투입한 건 90척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의 5배를 지금 물량을 쏟아붓고 있으면 이거 곤란한데. 그리고 워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미국이 대만 수호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미국이 이거 뭐지?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중국이 물량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어렵거든. 일본 뭐 그리고 호주, 인도 니네도 다 붙어 여기로. 이거 나 혼자는 버거워. 이렇게 되는 상황. 그때 중국은 또 미친 듯이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면 2025년 구단선 남중국해 영해 선언 그리고 대만을 향해서 2027년경에 대만을 중국이 합병을 한다라는 스파잉이 지금 중국의 내부에 대한 스파잉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면 중국은 2025년에 남중국해를 영해로 만드는 걸 성공을 하고 나면 대만을 합병한다. 2027년에.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건 아니야. 나한테 계속 내가 검색한 건데, 그거 내가 검색한 거 어떻게 찾으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 되게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2025년에 남중국해를 영해로 선언하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원칙, 미국 호구네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그러면 대만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요. 대만 자체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가능하겠어? 2025년에 남중국해의 영해 선포가 성공을 하면 그러면 대만도 멘탈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력 시위만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침공을 안 해도. 뭐 이렇게 되면은 팍스 아메리카가 끝나는 거다.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가 끝나는 거에서 또 핵심이 중국이 반도체만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만 확보를 하면 석유는 또 러시아 쪽하고도 얘기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반도체만 확보하면 패권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대만만 먹어도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는 어떤 거다? 미국이 엄살 부리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이런 식의 여론들을 만드는 건 왜 이런 여론을 만들겠어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야, 중국에 맞서서 배 600척 만들어야 돼. 그럼 뭐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되고 세출을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국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큰일 났어. 중국이 너무 세.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미국 국민들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벅벅 긁어서 우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600대 만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자, 지금 대만하고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이거 에코노미스트 이거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어요. 이런 얘기는 좀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죠.